대표님 오늘은 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셨죠? 매번 그래도 셔츠 정도는 입고 했던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맘 놓고 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지수가 정배열일 때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지금처럼 뭐 역배열로 가고 있거나 데드크로스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방송 그 전에도 계속 공지를 통해서 비중을 축소할 것, 특히나 4월 초부터는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저는 반도체 비중을 20% 이하로 줄였다. 그 이후로는 사실 반도체를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좀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확률이 떨어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투자법은 시장 안 좋아지면은 다 정리하고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정배열 되거나 이러면 그때 비중 확 태우고, 이게 가장 완벽한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어쨌든 악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악재는 사실 단 한 개도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엔비디아도 10% 하락 후에 조금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까지도 어쨌든 잘 버티고는 있지만 기간 조정의 돌입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오른 만큼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2월 달에 한번 큰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달 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2달 반 정도는 조정을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간 조정 동안에는 물론 개별 종목의 상승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난번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의 종목들은 거의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80% 이상 확률로 상승했었던 게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방송을 보셔도 전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 무료로 공개된 방송들이고요. 뭐 매수매도방은 일반인들은 들어오실 수 없었으니까 그냥 무료로 공개된 거 아무거나 보시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그대로 추적조사 해보면은 제 종목들이 얼만큼 잘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쇼츠를 찍으면서 다 지난 거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정규 방송을 안 봤기 때문이지 클릭 몇 개만 해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4종목, 5종목밖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처럼 막 10종목 얘기하고 그 중에 한두 종목 급등한 걸 가지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4, 5종목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80%는 항상 오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렸던 3종목도 다 많이 올랐고요. 4월 12일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맥스, 펌텍코리아, 사마콘덴서, 사마전기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4월 10일에 방송했으니까 15일부터 본다면은 13만원에서 14만 1천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한 10% 정도 올랐고요. 코스맥스라는 중형주가 있어요. 1조 4천억 원대 중형주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4월 말까지는 보유하면은 최소한 5%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방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4월 12일에 방송할 때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미 선정했었던 종목이지만 4월 15일이 시저가가 24,150원인데 4월 22일에 28,700원까지 갔습니다. 약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업체. 바닥 대비해서는 2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뭐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매도방에는 2주 전 정도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좀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펌텍코리아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날 사마콘덴서와 사마전기도 말했었는데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 좀 눌렸지만 오늘자 3% 상승하면서 수익권이고 분할 매수를 했다면 최소한 3, 4% 정도 수익이 났을 만한 종목이고요. 사마전기도 그날 말씀드린 이후로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전력 관련 단주들이 하락하면서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16% 급등을 하면서 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만약에 오늘 방송했는데 내일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스윙으로 끌고 가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실적주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시장을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얘기를 짧게만 해볼게요.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다우존스도 최근에 급락하다가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왔고요. 나스닥도 굉장히 급락을 하다가 하루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추세의 전환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 고점에서 저항, 하락 추세,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거든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나스닥과 다우존스, S&P 500 모두 굉장히 과열돼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제가 말한 방송 이후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고 다행인 건 그나마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버텨주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 수급 동향인데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오늘까지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그나마 좀 버티는 듯 하지만 더 중요한 투자자 수급 동향이 어제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 오늘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입니다. 결국엔 개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는. 최근에 그럼 트렌드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라면은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로봇주 같은 성장주들은 하락하기 마련이고 제조업 분야에 있는 가치주들은 좀 상승하기 마련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 관련된 주들 모두 다 좋았었고요. 어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고 또는 방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가치주 특성을 가진 것들이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렸던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펌텍 코리아나 코스맥스나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선 같은 방산주들도 하락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방산, 미용기기, 임플란트, 화장품 이런 것들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공포감을 갖지 말고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야 하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들어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이 나왔을 때 주주공 교육에서 이런 종목은 급락이 나왔으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벌써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상승하는 개별 종목 하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반도체나 성장주들은 하락세, 왜냐면 국채금리 인상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또는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주들, 방산이나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추천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희 매수매도방에 지나고서 얘기한다고 할까봐 제가 카톡방을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전문부자들 매수매도방이고요. 2024년 4월 23일 카톡방이고요. 리포트 종목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실적주 SOOP 예전에 아프리카TV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사명 변경으로 오늘 재상장을 했고요. 빛과 전자라는 5G 관련된 테마주 이 세 종목을 장초에 추천드렸고 시간을 보시면은 8시 45분이라고 써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P 같은 경우는 장초 0%에서 시작해서 6.5%까지 약 6% 정도 급등을 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가 4%에서 시작해서 13%까지 약 9% 정도 급등을 했고요. 테마주라서 저는 매매하진 않았지만 빛과 전자 같은 경우도 아침에 3%에서 시작해서 13%까지 현재는 주도주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은 SOP나 매출액 22년 595억 원, 23년 746억 원, 24년에 추정이 909억 원,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는 사실 예전에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저도 이제 많이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엑셀 방송이라고 해서 다수의 인원이 나와서 후원을 받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실적들이 올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업이익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트위치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스트리머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리스크들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명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신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좋게 보고 있고 오늘도 뭐 차트상 20선 돌파하는 괜찮은 흐름으로 보고 있어서 SOP를 선정을 했고요. 하나 더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매수매도 바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3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매수매도를 많이 했었던 AI의 실적주 중에서도 대장주 급인 종목인데 그러고 나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4일 전 정도에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매출액 3년 연속 상승, 순이익도 23년도에 마이너스 275억이었다가 올해는 흑자 전환 394억 원으로 대폭 흑자 전환을 하거든요. 오늘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현재 한글과 컴퓨터와 SOP 정도를 5월달 초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손절을 여러 종목을 해서 그나마 지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지만 어쨌든 손절은 손절이잖아요. 저도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꼭 이렇게 손절하는 달이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시장에서 번 돈은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반납할 각오가 있다는 게 주식 투자지. 저희도 지금 6월 초에 15기 강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신청해서 기초부터 조금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